대체불가 조항용문법 오늘 40강이고요. 유닛 40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을 잘 들어주시면 동명사의 기본 쓰임에 관련돼서는 아마 아주 쉽게 정리가 될 겁니다. 중요한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집중 잘 해주시죠. 준비되었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투부정사의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것인데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암기까지 해주실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투부정사라는 것은요.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여서 동사를 명사, 형용사, 부사로 만든 것 혹은 바꿔 쓰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러한 투부정사는요. 형태라는 것이 이미 개념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인 거라고요? 그러면 투부정사의 형태는 결국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되겠죠. 이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하나의 덩어리로서 투부정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투부정사라는 이름과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라는 형태를 반드시 짝을 이루어서 정확하게 암기 부탁드릴게요. 투부정사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떠올라야 하고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라는 말을 듣거나 혹은 보게 되면 투부정사라는 이름을 바로 떠올리셔야 합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이게 이름이 뭐죠? 분필입니다. 분필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어요. 모양 또는 형태와 이름을 짝을 이루어서 정확하게 암기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갔습니다. 근데 스승의 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좋아하던 초등학교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여러분을 딱 보자마자 이름을 불러줘요. 그러면 기분이 상당히 좋겠죠. 가뜩이나 좋아가지고 찾아갔는데 이름까지 불러준다? 기분이 매우 좋아서 그 선생님을 더 좋아하게 되고 더 가까워지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투부정사를 보고 to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를 떠올리고 이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보고 투부정사라는 이름을 딱 불러준다면 이 투부정사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여러분에게 막 다가가서 친해지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투부정사는요. 다음과 같은 용법이 있습니다.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이면 다음과 같이 다양한 의미로 사용할 수 있대요. 보니까요. study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이 study는 우리말로 공부하다가 됐죠. 그런데 이 study라는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이는 순간 이렇게 다양한 의미와 이렇게 다양한 용법으로 활용이 될 수 있어요. 공부하다라는 study에다가 to를 딱 붙였더니 공부하는 것, 공부하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명사적으로 쓰일 수도 있고 공부할 또는 공부하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형용사적으로도 쓰일 수 있고 공부해서 공부하다니 공부하기에 공부하기 위해서 등의 의미를 가지고 부사적으로 쓰일 수도 있다고 이걸 딱 보는 순간 짜증이 확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스터디에다가 to 하나 붙였더니 다양한 의미와 용법이 있냐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 study라는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이는 순간 다양한 의미와 다양한 용법이 있어서 제대로만 공부를 해놓으면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지고요. 만들어 쓸 수 있는 말도 굉장히 많아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요. 우리말은 이 공부하다의 끝부분을 다양하게 바꿔서 이런 의미와 용법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영어는 그냥 study라는 동사 앞에 그냥 to만 딱 붙이면 이렇게 다양한 의미와 용법으로 쓸 수 있다고요. 원어민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말이 굉장하게 외울 게 많고 복잡하게 느껴질 것이고 영어가 오히려 굉장히 단순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저 공감할 수 없고요. 이거 은근히 좀 짜증나는 것 같아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이 투부정사 공부하면서 책을 몇 번이나 집어던졌습니다. 명사적 용법을 갔더니 주어 자리, 보어 자리, 목적어 자리에 쓰인대요. 그래서 어찌어찌 공부를 했더니 형용사적 용법으로 가서 명사적 용법이 있더라고요. 그것까지도 할 만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형용사적 용법에서 보어의 쓰임이 나오니까 거기에도 5가지 의미와 용법이 있고 부사적 용법 가니까 또 5가지 용법 및 의미가 있고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이게 뭐가 뭔지 헷갈리고요. 그래서 정말 책을 몇 번 집어 던졌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투부정사 이름과 모양을 연결시키고 그리고 이 아이는
제대로 배워놓으면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접근해 보면 어떨까, 이런 의도에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아이예요, 공부하기에. 그럼에도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런 투부정사의 개념, 형태, 용법 살펴봤고요. 이제는 특징을 보도록 할게요. 동사에서 출발했으므로 동사의 성질을 가지며 명사, 형용사, 부사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는 것도 말씀드렸죠. 준동사의 개념 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거를 투부정사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먼저 동사의 성질은 이 투부정사에 사용된 동사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뒤에 보어, 목적어, 수식어구를 동반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그것까지 이렇게 덩어리로 묶어서 보실 수 있으면 아주 좋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투부정사 바로 앞에 not이나 never를 붙이면 부정을 할 수 있고요. 이 투부정사 바로 앞에 for 플러스 목적격 또는 of 플러스 목적격으로 투부정사에 사용된 동사의 의미상 주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자세히 해드릴 것이고요. 그리고요, 이 투부정사의 동사의 시제와 태를 담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레벨업 과정에서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동사의 성질과 함께 동시에 명사, 형용사, 부사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명사적으로 쓰인다는 것은 주어, 보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고요. 형용사적으로 쓰인다는 것은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 중학과정에서 이 투부정사가 형용사적으로 쓰여서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는 하지 않을 겁니다. 보통 이거를 B2 용법이라고 하는데요. 고1 과정에서 여러분들 살펴보시게 될 거예요. 다행이죠? 어려운 거거든요. 자, 세 번째, 투부정사가 부사적으로 쓰인다는 것은 형용사, 부사, 동사,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것이 되겠고요. 오늘 이 시간은 투부정사가 명사적으로 쓰이는 거 여기에 집중해 보도록 하죠. 투부정사가 명사적으로 쓰인다는 거, 그 말을 듣는 순간 명사가 원래 하는 일을 떠올려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주어 자리, 보어 자리, 목적어 자리. 제가 공식 하나를 딱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명사와 관련해서는 이 공식을 딱 떠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떠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어는 주어와 동사로 시작하고요. 동사를 기준으로 이 왼편이 주어 자리가 되겠고요. 동사 오른편은 보어 아니면 목적어 자리가 기본 자리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동사 자리에 비동사가 쓰여 있다면 그 뒤에 나와 있는 명사는 주격 보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동사 자리에 타동사가 쓰여 있으면 그 타동사 뒤에 명사는 목적어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다른 동사가 쓰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공식을 잘 암기해 두신다면 매우 많은 것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명사라는 것은 원래 주어 자리, 보어 자리,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건데 이 주어, 보어, 목적어라는 것은 이러한 공식 하에서 움직인다고 딱 정리를 해 두시면 좋다고요. 괜찮을까요? 자, 그런데 이 명사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명사 상당원구라는 명칭을 붙였는데 그거 다 빼고 그냥 제가 명사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때의 명사는 투부정사구, 동명사구, 의문사구라는 것은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를 말하거든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어쨌든 의문사구라는 것이 있고 의문사절이라는 것은 나중에 하시게 될 간접 의문문이라는 건데 그게 의문사절에 해당돼요. 접속사 that, if, whether 절도 얘가 명사절로서 명사의 기능을 할 수 있고요. 관계대명사 what절이라는 것도 결국은 명사절로서 주어 자리, 보어 자리,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건데 나중에 이런 것들 다 배우시게 될 텐데 얘네의 공통점은 모두 다 명사라는 것이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 이 공식을 딱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가볍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투부정사구가 명사적으로 쓰인다는 것은 주어, 보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요. 이렇게요. 동사 왼편에 주어 자리에 들어가고 비동사 다음 자리에 보어 자리에 들어가고 타동사 다음 자리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다고요. 자, 동명사구도 똑같습니다. 이렇게만 바뀌는 거죠. 얘도 명사기 때문에 결국은 주어 자리, 비동사 다음 자리 보어 자리, 타동사 다음 자리 목적어 자리. 그러면요, 의문사구는요. 얘도 결국은 명사기 때문에 동사 왼쪽 주어 자리, 비동사 다음 자리 보어 자리, 타동사 다음 자리 목적어 자리. 의문사절은요. 이거 간접의문문이라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기본 틀을 이렇게 딱 보시면 굉장히 할 만합니다.
자, 명사기 때문에 결국은 주어 보호 목적어인데 동사의 왼쪽 자리 주어 자리, 비동사 다음 자리 보호 자리, 타동사 다음 자리 목적어 자리. 그러면 이 접속사 that, if, whether절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that절은요 동사 왼쪽 자리 주어 자리, 비동사 다음 자리 보호 자리, 타동사 다음 자리 목적어 자리 다 똑같다고요. 말하는 것도 이거 지금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래도 보여드려야겠죠. 자, whether 역시 명사기 때문에 주어 보호 목적어 자리인데 동사의 왼쪽 자리 주어 자리, 비동사 다음 자리 보호 자리, 타동사 다음 자리 목적어 자리. 일반적으로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쓰이는 whether는 if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여기 보호 자리도 바꿔 쓸 수 있긴 한데 보통 학교 문법에서는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쓰이는 whether를 if로 바꾼다. 여기까지 설명을 보통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맞춰서 설명할 거고요. 관계대명사 what절도 결국은 명사 자리 명사기 때문에 다 똑같다는 거예요. 동사의 왼쪽 자리 주어 자리, 비동사 다음 자리 보호 자리, 타동사 다음 자리 목적어 자리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 공식 하나만 제대로 기억해도 이 많은 명사 친구들을 이해하는데 50%의 에너지와 시간을 줄일 수 있다니까요. 또 하나요. 이 모든 것들이 이 주어 자리에 들어갈 때요. 이 동사는 반드시 단수로 받아준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 똑같은 원칙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주어 자리에 들어가면 동사는 단수로 받는다는 거. 괜찮을까요? 또 한 가지요. 이런 아이들이 이 주어 자리에 쓰이잖아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 아이들은 모두 다 뒤로 보내고 이 빈 주어 자리에 is을 쓰는 가주어 진주어를 만들어 쓸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이 아이들이 다 똑같은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중에서 가주어 진주어로 많이 쓰이는 아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가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서 투부정사구와 접속사 대절의 경우에는 대체로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를 쓰고요. 나머지 것들은 쓸 수 있으나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이렇게 큰 틀에서 이것만 정리해도 정말 많은 것들을 챙겨간 거고요. 여러분들 교재의 맨 앞쪽에 보면 한 장으로 정리하는 영문법 그 표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내용이 있긴 한데 그건 또 따로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그러면 이제 투부정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투부정사가 명사적으로 쓸 때는 주어 자리, 보호 자리, 목적어 자리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이렇게 예문과 함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초반에 가볍게 한번 보시고요. 저와 다 공부를 한 다음에 이 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 느낌이 완전 다를 겁니다.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요. 명사처럼 문장에서 주어, 보호, 목적어 자리에 사용된다는 거 계속 말씀드렸고요. 투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으로 사용이 될 때는요. 기본적인 의미는 무엇 하는 것 또는 하기 이렇게 됩니다. 주어 자리, 보호 자리, 타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로 나눠서 볼 텐데요. 일단 주어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면 무엇 하는 것 은 또는 하기는 이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자, 구조적으로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주어 자리에 쓰일 때는요. to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시작을 해서 그 뒤에 다시 동사가 나올 겁니다. 동사의 왼편에 들어가 있는 즉 주어 자리에 들어가 있는 명사적 용법으로 보시면 되겠죠. 옆에 있는 예문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할게요. To study English is fu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o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고 있네요. 그런데 study라는 동사가 English라는 목적어를 받아서 이렇게 덩어리가 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to 동사 원형으로 시작을 하고 나서 여기에 동사가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주어 자리에 들어간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구조적으로 봤어요. 의미적으로도 확인하셔야겠죠.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재미있다 깔끔하게 떨어지고 있네요. 자, 공식과 의미를 활용하신다면 이거 충분히 판단 가능합니다. 자, 보어 자리에 쓰일 때는요. 기본적으로 무엇 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보어는 보통 이다 하다라는 말과 함께 쓰이잖아요. 따라서 하는 것 명사적용법 이다가 붙었다. 아, 보어로 쓰인 것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구조상으로 보게 되면 주어 있고 동사는 비동사,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일 겁니다. 아, 비동사 말고 다른 것이 쓰일 수도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비동사 다음 자리에 나오면 보어구나. 그것도 명사적 용법의 보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구조적으로 접근해 보시고요. 해석을 통해서 늘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볼게요. My hobby is to study English 이렇게 나왔네요. 보니까 my hobby, 나의 취미는 주어. 비동사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 뒤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덩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라고? 오, 명사적 용법으로 보어 자리에 쓰였을 가능성이 높겠네. 해석을 통해서 마무리. 나의 취미는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다. 깔끔하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격 보어 자리에 쓰인 명사적 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엔 타동사의 목적어로 가보도록 할게요. 타동사의 목적어로 쓰일 때는요. 얘는 기본적으로 무엇 하는 것을 또는 하기를 또는 하나만 더 있습니다. 무엇 하기로 여기까지 기억해 두시죠. 무엇 하는 것을 하기를 을이 보통 붙어서 해석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하기로라고 해석되는 요것도 꼭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하기로라고 해석될 때도 타동사의 목적어다 예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조상으로 보게 되면 구조는 여기다 적어드리도록 할게요. 주어 다음에 동사는 타동사가 나올 것이고요. 그 뒤에 투부정사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옆에 예문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죠. I want to study English라고 되어 있네요. I가 주어고요. want가 동사지요. 이 동사 want 원하다. 무엇을 원하다.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네요. 그 뒤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덩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원한다. 무엇을? 영어 공부하기를. 구조상으로도 의미적으로도 얘는 투부정사가 목적어 자리에 쓰인 명사적 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괜찮을까요? 자, 밑에 보시면 전치사의 목적어로는 쓸 수 없다고 하고요. 이거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투부정사는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이지 않을까요? 이거 한 방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전치사 to 다음에 투부정사가 연결된다고 해보세요. 그럼 to 동사원형 매우 어색하죠. 이래서 안 된다. 원칙은 이게 아닌데요. 사실은 이렇게 이해하면 한 방에 이해할 수 있다고요. 전치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면 안 되는구나. 괜찮을까요? 전치사 다음에요. 동사가 명사로 된 것이 들어갈 때는 반드시 동명사가 들어가야 되고 이거는 동명사에서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때 또 설명드릴 겁니다. 어쨌든 투부정사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확실히 잡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어 자리, 보어 자리,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을 살펴봤는데요. 요거 한번 필기 필요하신 경우는 나중에 하시고요. 다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싹 쥐고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똑같은 to study English가 그렇죠? 동사의 왼편인 주어 자리, 비동사 다음 자리인 주격 보어 자리, 타동사의 다음 자리인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다는 거. 이만큼 영어는 위치와 자리, 순서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겠죠. 똑같은 아이가 어떤 문장에서 어떤 자리와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요. 우리 이거 그래서 제가 아주 1강에서부터 강조 말씀드렸던 겁니다. 됐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뭐 거의 다 정리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주어 자리에 쓰일 때는요. 무엇 하는 것은 또는 무엇 하기는 이렇게 해석이 될 거고요. 구조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to 동사 원형으로 시작을 해서 다시 동사가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얘가 주어 자리에 쓰인 명사적 용법이라고요. 그리고요. 또 나중에 하시겠지만 이 주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쓰이면 얘는 대체로 뒤로 보내고요. 요 자리에 is을 써주는 가주어 진주어로 쓰이게 됩니다. 또 자꾸 들어두셔야 직접 가주어 진주어 할 때 조금 덜 생소하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볼까요? To study English is fun. to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고요. is study라는 동사가 English라는 목적어를 받아서 이렇게 덩어리가 될 수 있다는 거.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비동사가 나와 있는 상황. 그러면 딱 이 구조가 되겠죠. 주어 자리로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해석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주어 자리 이래나 저래나 맞는 것 같네요.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재미있다. 밑에요. To make new friends is not easy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인 투부정사에서 make라는 동사가 new friends라는 목적어를 받아서 이렇게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드는 것, 새로운 친구들을. 새로운 친구들을 만든다는 것은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어쨌든 to 플러스 동사 원형 to make가 new friends라는 목적어를 받아서 덩어리가 됐어요. 그 뒤를 봤더니 is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동사의 왼쪽 자리, 주어 자리로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반드시 해석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은 쉽지 않다. 맞네요. 자, 요거 하나 또 보셔야 돼요. 투부정사든 동명사 구든 의문사 구절이든 이렇게 명사 구나 명사 절이 주어 자리에 있으면 기본적으로 동사는 뭘로 받아준다고요? 단수로 받아준다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이 is라는 동사를 보게 되면 앞에 friends라는 복수명사가 있어서 마치 얘가 are가 되어야 될 것 같다고요. 그런데 이 friends가 주어가 아니라 to make new friends라는 투부정사가 주어잖아요. 투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있으면 동사는 이렇게 단수로 받아준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런데 얘는 사실 시험 문제에서 잘 보기는 어려워요. 나중에 동명사 때 또 활용이 될 텐데 지금 이 아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가주어, 진주어라는 패턴을 많이 만들어 쓰거든요. 자, 어쨌든 요거 하나 챙겨두세요. 만약에 투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동사는 단수로 받아준다. 자, 밑으로 갈게요. Making new friends is not easy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위 문장의 밑에 것처럼 이렇게 바뀌었어요. 바뀐 포인트를 보게 되면 to make라는 투부정사가 making이라는 동명사로 바뀐 것이거든요. 자, 미리 한번 들어두고 가세요. 주어 자리에 쓰인 투부정사는 동명사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동명사가 주어 자리에 쓰인 경우 투부정사로 바꿔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일단 한번 들어두시고 제가 동명사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투부정사 다 배우고 나서 동명사 배우는 과정에서 이 말을 다시 들으면 충분히 쉽게 이해 가능하다고요. 괜찮을까요? 마찬가지로 동명사가 주어 자리에 쓰여도 동사는 단수로 받아주는 것이 기본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명사의 단수 복수에 의해서 현혹되지 마시라는 거. 자, 투부정사의 명사정법이 주어 자리에 쓰이는 경우 살펴봤고요. 이제 보어 자리에 쓰이는 경우 보도록 하죠. 보어 자리에 쓰일 때는요. 명사적 용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될 거고요. 자, 보어로 사용될 때는 우리 이다라는 말과 함께 쓰이네요. 이다 앞에 붙어있는 요 명사. 얘가 보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조 어떻게 된다고요? 주어 다음에 동사는 비동사가 대부분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나서 투부정사가 연결되는 요 구조고요. 얘가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어야겠네요. 확인해 보죠. My dream is to master English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꿈은 주어고요.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와 있습니다. 마스터라는 동사는요. 숙달하다, 정복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숙달하다, 정복하다, 무엇을 목적어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English라는 목적어와 함께 이렇게 덩어리를 이루어야겠네요. 자, 그런데 보니까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나와 있어요. 해석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나의 꿈은 영어를 정복하는 것이다. 아주 깔끔하게 해석이 되고 있네요. 명사정법이 주격 보어 자리에 쓰여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보죠. Her goal is to travel around the world. 그녀의 목표는 주어가 되겠고요.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o travel. 자, 여행하다라는 동사는 그 뒤에 전 세계를 이런 수식어와 함께 덩어리가 되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Around the world는 전 세계로, 전 세계를 이 정도로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전 세계를 여행하다 이렇게 덩어리가 되겠죠. 이렇게 묶이는 건데 보니까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이 구조죠. 해석을 통해서 마무리할게요. 그녀의 목표는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다. 깔끔하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격 보어 자리에 쓰인 명사적 용법. 밑에 보시면 My job is to teach English at a middle school이라고 되어 있네요. 다 같은 구조예요. 자, my job, 나의 직업은 혹은 나의 일을 해놓고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teach, 가르치다, 무엇을? 영어를. 그리고 장소 표현이 이렇게 전시적 구로 나와 있는데요. 영어를 중학교에서 가르치다. 이렇게 의미적으로 덩어리가 된다는 게 보이실까요? 좋습니다.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와 있는 딱 이 구조 해석을 통해서 확인. 나의 직업은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다.
해석상으로도 깔끔하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다음과 같이 바꿔 쓸 수 있어요. My job is teaching English at a middle school. 여기에 바뀐 포인트를 보니까 to teach가 teaching으로 바뀌어 있네요. 보어 자리잖아요. 그러면 보어 자리에 쓰인 투부정사와 동명사도 서로 바꿔 쓸 수 있구나.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동명사 때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 겁니다. 자, 보어 자리까지 정리가 됐어요. 이번에는 목적어 자리로 가보죠.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어 자리에 쓰일 때는 하는 것을 또는 하기를 을들이 붙어서 해석되는 경우가 많긴 한데 이렇게 하기로 요것도 꼭 하나 챙겨두세요. 해석상으로는 이렇게 보는 건데 또 물론 해석을 가지고만 하시면 안 돼요. 구조 보시고 해석을 통해서 확인 마무리. 구조 어떻게 생겼다고요? 주어 동사는 얘가 타동사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투부정사가 연결되어 있는 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 이 투부정사가 목적어 자리에 쓰일 때 주로 함께 쓰이는 타동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미 또 알고 있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볼게요. want, need, plan, hope, decide, promise, learn 등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이러한 동사들과 그 뒤에 목적으로 투부정사가 함께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want to 동사 원형, 무엇 하기를 원하다 이렇게 암기를 해서 활용해 왔어요. need to 동사 원형, 무엇 하는 것을 필요로 하다. 자연스럽게 뭐뭐 할 필요가 있다. plan to 동사 원형, 뭐뭐 하기를 계획하다. hope to 동사 원형, 뭐뭐 하기를 희망하다. decide 잘 보세요. 이거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요거 하나 정리해드리죠. decide to 동사 원형 하게 되면 무엇 하기로 결정하다예요. 타동사 다음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얘가 목적어로 볼 수 있긴 해요. 그런데 해석이 하기로라고 되니까 또 헷갈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기로라는 말도 제가 하나 포함시킨 겁니다. decide to 동사 원형. 자, promise도 마찬가지예요. promise to 동사 원형 하게 되면 하기로 약속하다 이렇게 해석되거든요. 자, learn to 동사 원형 뭐뭐 하는 것을 배우다 이렇게 되거든요. 선생님 이거 다 외워야 합니까? 나중에 제가 동명사 편에서요. 요거 이해를 통해서 보다 쉽게 암기하는 방법을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일단은 want to 동사 원형 이런 표현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일단 확인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원리 제가 동명사 편에서 원리와 함께 암기를 쉽게 하는 방법을 또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구조와 의미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ant to study English. 나는 주어고요. 원하다 동사. 잘 보세요. 원하다 무엇을 을이라는 목적어가 필요해 보이는 타동사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타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덩어리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해석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겠죠. 구조는 확인이 됐어요. 나는 원한다. 무엇을? 영어 공부하기를 또는 영어 공부하는 것을 깔끔하죠. 물론 자연스럽게는 나는 영어 공부하고 싶다라고도 할 수 있긴 해요. 구조상으로 의미적으로 얘가 투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으로 목적어 자리에 쓰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I decided to study English. I 주어고요. decided라는 타동사가 있습니다. 결심했다, 결정했다는 뜻인데 무엇을 결정했다, 결심했다? 목적어가 필요해 보이는 타동사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투부정사가 나와 있어요. 해석을 해봤더니 나는 영어 공부하기로 결정했다, 결심했다. 구조상으로나 해석상으로나 깔끔하게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목적어 자리에 쓰였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쓰이는 명사적 용법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는 관련된 문제를 푸시면서 잠깐만 요거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목적으로 사용되는 투부정사는 동명사로 바꿔 쓸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된다. 아까요. 주어 자리에 쓰이는 투부정사와 동명사는 서로 바꿔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보어 자리에 쓰이는 투부정사와 동명사도 서로 바꿔 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목적어 자리에 쓰이는 투부정사와 동명사는요.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험의 포인트고요. 제가 원리와 함께 이해를 시키고 쉽게 암기하는 방법을 여기 유닛 50와 51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가볍게 보게 되면 목적어로 사용되는 투부정사는 동명사로 바꿔 쓸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하자. 이거 다시 한번 설명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제 관련된 문제 풀도록 하죠. A번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서 밑줄 친 투부정사의 역할을 고르시오. 그때
구조적으로, 의미적으로 함께 보시면 되겠고요. 주어인지 보어인지 목적어인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I hope to see you again. I가 주어, hope가 동사겠죠. 나는 희망한다. 무엇을? 너를 다시 보기를. 해석상으로 보니까 명사적 용법으로 예상이 되고요. 목적어 자리에 쓰인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근데 구조상으로 보니까 주어 타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있고 보기를 얘는 구조상으로 해석상으로도 목적어 자리가 되겠네요. 따라서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 보시면 되겠죠. 괜찮을까요? 자, 두 번째, his plan is to start a small business. 그의 계획은 주어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있다고요? 그러면 보어 자리에 쓰인 명사적 용법으로 예상이 되는데 해석을 해봐야겠죠. 그의 계획은 작은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다.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면 시작하는 것 명사적 용법의 이다. 보어. 구조상으로든 의미적으로든 보어 자리에 쓰인 명사적 용법 맞구나. 3번 They decided to cross the bridge. they가 주어고요. decided가 동사입니다. 그런데 decided는 결심하다, 결정하다라는 타동사죠. 왜요? 결심하다 무엇을, 결정하다 무엇을. 타동사 맞습니다. 타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와 있어요. 해석을 통해서 또 확인해 볼게요. 그들은 결심했다. 그 다리를 건너기로. 하기로 맞네요. 목적어 자리에 쓰였습니다. 4번 My hobby is to see stars in the sky. 나의 취미는 주어고요.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온 것으로 모아 보어로 쓰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는 또 해석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나의 취미는 보는 것이다. 별을 하늘에서, 즉 하늘에 있는 또는 하늘에서 별을 보는 것이다. 그러면 보는 것이다. 하는 것 명사정법의 이다 보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죠. 구조적으로도 의미적으로도 명사정법 맞고요. 보호 자리 맞습니다. 5번 She wants to take a walk in the park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녀는 원한다. 무엇을? 타동사지요. 그 뒤에 목적어가 와야겠네요. 그런데 투부정사가 나와 있어요. 구조적으로는 확인이 됐습니다. 의미적으로 볼게요. 그녀는 원합니다. 무엇을 원하죠? 산책하기를 원해요. 공원에서. 공원에서 산책하기를. 명사적 용법의 목적어 확실히 맞네요. 괜찮을까요? 정답은 다 확인했고요. 요것도 요렇게 한번 봐야겠죠. 투부정사에 사용된 C라는 동사가 목적어와 수식어를 받아서 덩어리가 되고 있고요. To start라는 투부정사에 start라는 동사가 시작하다 무엇을 이라는 목적어 small business를 받아서 이렇게 덩어리가 되고 있고요. To cross라는 투부정사에 cross라는 동사 건너다 어디를 이라는 목적어를 받아서 덩어리가 되고 있어요. 자, to see라는 투부정사에서 see라는 동사가 stars라는 목적어를 받고 있는 상태예요. 자, 보다 무엇을 별을 그리고 전치사구 수식어구가 동반이 되어서 이렇게 덩어리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는 거 나의 취미는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덩어리를 묶을 것이고요. 나의 취미는 하늘에서 별을 보는 것이다. 어쨌든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요. 나의 취미는 하늘에서 별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도 되긴 할 텐데. 어쨌거나 얘는 이렇게 묶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네요. 자, C 목적어 수식어구 덩어리. 자, 5번. to take라는 투부정사에서 take가 walk라는 목적어를 받은 거예요. take walk가 산책하다는 또 덩어리 표현이기도 하고요. 의미적으로는 in the park라는 이 장소 표현과 함께 이렇게 덩어리로 묶여 있는 상태. 계속해서 덩어리를 보시면 아주 좋겠네요. 좋습니다. 자, 이제 6번 볼게요. To study hard is a key to success라고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to 동사 원형으로 시작을 해서 그 뒤에 동사가 보이니까 주어 자리에 쓰인 명사적 용법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해석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하는 것 명사정법의 주어 구조상으로도 의미적으로
주어 자리에 쓰인 명사정법 맞습니다. 그러면 주어 전체적으로 해석해야겠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성공의 열쇠, 비결이다. 7번 He plans to exercise regularly. he가 주어, plans가 동사, 그는 계획한다. 무엇을?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보이니까 목적어로 예상이 돼요. 해석으로 확인해 볼게요. 그는 계획합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기로 혹은 운동하는 것을 다 되네요. 그러면 운동하는 것 명사용법의 목적어 확실합니다. 구조상으로 해석상으로 양쪽으로 다 확인한 거예요. 자, 8번. My plan is to travel all around the world. 이거 보셨던 문장과 매우 비슷하죠. 나의 계획은 입니다.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있고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으니까 여행하는 것 명사정법의 보어 자리에 쓰인 거 양쪽으로 다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9번. To see is to believe. 속담인데요. to 동사 원형으로 시작을 해서 비동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있는 이런 구조인데요. 자, 그러면 해석으로 확인해 볼게요. 보는 것은 믿는 것이다. 보는 것은 믿는 것이다. 보는 것 명사정법의 주어, 믿는 것 명사정법의 보어. 한 문장에 주어와 보어로 쓰인 것이 동시에 있네요. 동사를 기준으로 왼편, 오른편 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어쨌든 to see라는 것은 주어 자리에 쓰인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10번. His goal is to graduate from college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좀 잘 보이실 것 같아요. 그의 목표는 비동사 있고요. 그 뒤에 투부정사가 있어요. 보어 자리로 예상이 되는데 해석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의 목표는 대학을 졸업하는 것입니다. 졸업하는 것. 이 다 명사정법의 보어 자리 확실합니다. 괜찮을까요? 자, 투부정사의 덩어리로 묶어보시는 건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B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1번. She wants to have a cat. 자, 그녀는 원합니다. 무엇을요? 고양이를 기르기를 원하는 거죠. 얘가 전체가 목적어 자리에 쓰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자, 투부정사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has가 아니라 have가 되어야겠죠. 자, 2번. She decided going on a diet.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무엇을 결심했죠? 목적어가 필요해 보이는 타동사입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go on a diet는 다이어트 하다라는 덩어리 표현인데요. decide 다음에 go에 ing가 붙어있는 동명사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decide 다음에 목적어로는 동명사로 나올 수 없고요. 투부정사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going을 to go로 바꿔주셔야 해요. 일단 이렇게 챙겨두세요. 자, 3번. Break bad habits is not easy. 3번 같은 게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텐데요. 자, 이 문장의 의미가 뭘까요? break는 깨다고요. bad habits는 나쁜 습관이 되겠죠. 그러면 나쁜 습관을 깨다는 쉽지 않다. 말이 안 되죠.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쁜 습관을 깨는 것, 즉 나쁜 습관을 없애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석했죠? 없애다가 아니라 나쁜 습관을 없애는 것은 이렇게 했어요. 뭐 하는 것은 명사적 용법으로 만들어서 주어 자리에 넣어주면 어떨까요? 그래서 얘는 to break가 되던가 아니면 breaking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break라는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 명령문으로 본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비동사 너무나 확실한 비동사가 보여요. 그러면 동사의 왼편은 무슨 자리라고요? 주어 자리라고요. 기본적으로 얘가 주어 자리입니다.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가 뭐죠? 이것도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명사가 기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자리는 주어 자리, 따라서 명사가 들어가는 것이 기본이야. 그런데 동사가 들어가 있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동사를 명사로 바꿔줘야겠죠.
동사를 명사로 바꿀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바로 투부정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to break가 들어가면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주어 자리에 쓰인 투부정사는 동명사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이때 break는 to break 또는 breaking으로 이렇게 바꿔 써줘야 한다는 거죠. 괜찮을까요?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 한 가지요. 요거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가 to break든 breaking으로든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얘가 주어죠. 그리고 동사는 단수로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 habits라는 이 바로 앞에 명사가 복수라고 그래서 얘가 are가 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 3번 문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시험과 매우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는 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표 여러 개는 쳐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4번 My plan is to drink water often 이라고 되어 있네요. 나의 계획은 이다. 뭐라는 거예요?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어야겠죠. 잘 보세요. 비동사와 일반 동사는 아무런 이유 없이 연속해서 쓰일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전체적인 의미상 나의 계획은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다가 돼야겠죠. 마시는 것이다니까 동사를 명사로 만들어서 보어 자리에 넣어야 되는 상황이구나.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지금 하고 계시는 투부정사가 되겠죠. 따라서 얘는 to drink로 이렇게 바꿔줘야 되고요. 보어 자리에 쓰인 투부정사는 동명사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의미가 다르긴 한데 그냥 학교 문법에서 바꿀 수 있는 거 취급해요. 그래서 drink 대신에 to drink 또는 drinking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이 비번 문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번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주어진 말을 활용하여 빈칸을 완성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세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는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Start a business. 사업을 시작하다라는 그런 덩어리 표현이죠. 그는 주어. 결정했다 동사가 되겠죠. 뭘 결정했어요? 사업을 시작하기로. 사업을 시작하다라는 표현이 주어져 있는데 얘를 시작하기 명사적으로 만들어서 목적어 자리에 집어넣으라는구나. 이런 포인트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결정했습니다. 무엇을 결정했어요? 사업을 시작하기로. 그리고 decide 하면 투부정사가 연결된다는 거 우리 한 3번쯤 살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he decided to start a business. 이렇게 되면 되겠죠. 이 start를 to start로 만들어서 decided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집어넣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2번 돈을 절약하는 것은 좋은 습관이다. save money가 주어져 있는데요. 돈을 절약하다라는 동사 덩어리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돈을 절약하는 것은 주어, 좋은 습관이다. 얘가 동사로 보입니다. 근데 주어 자리를 봤더니 돈을 절약하다가 아니라 절약하는 것이라는 명사로 만들어서 주어 자리에 넣어라. 이렇게 보셔야겠네요. 그러면 얘를 명사로 만들기 위해서 to save money 괜찮을까요? 얘는 saving도 가능하긴 할 겁니다.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to save money만 써도 괜찮아요. 그렇게 놓고 보니까 비동사의 왼쪽 자리인 주어 자리에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3번 그녀는 미래의 공학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녀는 주어, 원한다 동사 뭘 원해요? 공학자가 되기를 원한다가 되겠죠. 미래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be an engineer, 공학자가 되다라는 표현이 주어져 있는데요. 보니까 공학자가 되기 명사적으로 만들어서 목적어 자리에 넣으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어진 영어 문장을 보면 그녀는 원한다. 무엇을? 공학자가 되기를. 따라서 투부정사로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아이고, 이렇게 써야죠. To be an engineer in the future. 여기까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을 아주 제가 세세하게 살펴드렸습니다. 오히려 너무 길고 반복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세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 궁금하신 점이 남아있을까요? 처음 공부하신다면 당연히 이해가 안 되는 포인트들이 여기저기 있을 겁니다. 그 이해가 안 되는 포인트들을 스스로 직접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시고요. 오랜 시간 고민했는데 잘 안 된다. 그러면 너무 또 오래 붙들고 있지 마시고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투부정사의 명사정법 정리가 됐고요. 다음 시간에는 투부정사가 의문사와 함께 명사적으로 사용되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하고요. 투부정사의 부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도 많지 않고요. 가볍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복습하신 데 시간과 에너지를 조금 더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 잘해서 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